브이로그 첫 시간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 조성희. 네. 이 작가님은 조성희 마인드스쿨의 대표님이세요. 네, 지금 활발하게 마인드 파워를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고 마인드 파워를 이용해서 영어를 씹어먹는 마파형 수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2015년, 2014년 말, 2015년 초 이때쯤에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생각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그때 우연하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성희 대표님이 강연하는 영상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고요. 이분 되게 궁금하다. 책이 있네. 책을 먼저 한번 볼까? 그래서 책을 보고 와, 이분 진짜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스쿨이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고 그 수업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제가 한창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힘들었을 때의 그 마음 근육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힘을 이제 다시 다잡자라는 마음에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저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대표님, 조성희 대표님이라고 전부터 표현하는데 그래도 책을 쓰셨으니 작가님이라는 표현으로 이 영상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성희 대표님은 여기 써있는 대로 짤막하게 하자면 스스로를 어둠의 딸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마인드 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변화하였고 삶을 버거워하는 세상 사람 누구라도 스스로 희망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성희 마인드 스쿨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의 이 책 관련된 영상은요, 총 2회에서 3회 정도로 나뉘어질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얻었던 내용들, 그리고 다시 다잡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과 챕터 2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부분 하네요. 네,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의 이 제목, 챕터 1의 제목이라고 해야겠죠? 제목? 부제는 아니고 제목. 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챕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제가 작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스스로를 어둠의 딸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정적인 부분, 가정 환경 부분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22살 조성희 작가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래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게 22에 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2살 내가 나를 그린 자화상이다. 내 머리는 늘 이렇게 산발이었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해서 저런 표정으로 외치고 싶었다. 나는 내가 싫었다. 내 삶이 싫었다. 나의 하루하루가 싫었다. 내 안은 점점 꼬여만 갔고 내 삶도 계속 꼬여만 갔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잘하는 것조차도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네, 읽었고요.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진 않았어요. 찾으려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 작가님이 이 우울 모드 속에 있었던 게 당연한 습관처럼 돼버렸던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늘 스스로에게 어, 자존감도 완전히 낮아져 있었고 자신감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처량해 보였다고 쓰여 있어요. 저 역시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케세라세라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는 안 쓰여 있는데 그냥 어떻게 되든 될 대로 되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맞죠? 케세라세라.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까지, 이런 결심을 하기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다 접고 배낭여행 갈까? 맨날 이런 우울함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쪼들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었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작가님은 여기에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챕터예요. 오늘 영상에서 꼭 나누고 싶은 그런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여기 이 단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이 지금의 삶을 살게 된, 혹은 작가님의 소명, 살아가는 신념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46페이지고요. 잠재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잠재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힘이란 뜻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일부러 사전적 의미를 검색했던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모두 똑같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서 잘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있는지조차 모르기도 하고. 잠재력.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저는 그럴 때 믿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마감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오케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해놓고 마감일이 점점 다가와요. 근데 제 스스로가 정한 게 아니라 이제 고용되었을 때 그때 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페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마감 신공이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닥쳐서 확, 빡, 딱 끝내 놓는. 그리고 나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그때 보면은 아 나한테 잠재력이 있나? 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잠재력이 그때만 잠깐 벼락치기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것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불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태어난 존재다. 귀하게 태어난 존재다. 말 참 이쁘지 않아요? 귀하게 태어난 존재. 제가 옆에 써놓은 거는 이왕이면 의미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 라고 써놨어요.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단 하나의 놀라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진다. 그 선택을 하고 결단한 순간부터 나의 행동이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멋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 되게 멋진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좋겠다. 진짜 마음먹은 대로 막.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유행을 바라고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떤 자기 개발서이건 항상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되게 좋았던 구절은 귀하게 태어난 존재이다와 여기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 구절인데 그 뒤에 말이 진짜 되게 멋있었어요. 이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작가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여기 가로치고 써놨어요. 밑줄 쳐놓고 앞필인데 겁나 멋집이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저는 연필로 써서 네. 어쨌든 이 뒤에 쓰여있는 글에는 작가님이 살아있는 동안 접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힘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이 책 또한 그 결심의 결과 중 하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하고 있는 일, 조성희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그 소명, 신념을 여기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 문장에, 이 글에. 이 책을 통해서 뭐 한 명이라도 바뀌면 작가님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스쿨 카페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네, 잠깐 찰나에 잠깐 바뀌었었는데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저의 문제죠. 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에서 진짜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 죄송해요. 자꾸만 나누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어쨌든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서도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도 꿈꾸면 이루어진다. RMVD?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생각하는 대로 되면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 책의 핵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이 세상 사람의 단 1%만 생각을 한다. 3%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96%는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한다. 즉 1%의 사람은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이 조사처 통계 이건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전 읽었는데요. 어쨌든 1%의 사람만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 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이거 같아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내 삶에 중점을 맞춘 창조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체계에 기반을 둔 뭐 어쨌든 뭐 주어 들어서 혹은 그렇게 따라가는 생각인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괜찮다, 그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창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 걸어왔던 길, 누군가 보여줬던 길, 혹은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편식하듯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거 같아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1억을 못 넘길 거예요 라는 여성분이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 여성분은 흥이 나지 않더래요. 요새 1억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살 수도 없잖아요 라는 이제 푸념 혹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작가님이, 조성희 대표님이, 왜 아무리 벌어도 1억을 못 넘길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라고 이제 여성분에게 물었더니, 이 여성분이 저희 엄마가 유명한 곳으로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점집에서 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액수가 1억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자주 해주셔서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라는 에피소드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 여성분의 어머님이 이제 점집에 가셔서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셨던 거고, 어, 와, 그렇다는 거는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네? 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것이 이 여성분이 직접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분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챕터는 그거예요. 앞에 제목이었죠.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여기에서 작가님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셨대요. 이제 생각하신 건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를 쓰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 여성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어렸을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존재였던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들은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다 보니 이 여성분의 잠재의식 속에 그 말이 박혀지고 그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자연스럽게 빠염 하셨던 거라고 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있었네요. 그거는 패스할게요. 일단.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말이 잠재의식 속에 박혀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제한하게 되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짤로 봤던 건데 축구 선수 박주호 선수의 이제 자녀들이죠. 건나블리라고 불리는 건우와 나은이인데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때 나은이가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은이 엄마, 즉 박주호 선수의 와이프가 나은이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얘기해주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괜찮아. 넌 강해. 넌 강한 아이야. 그러니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거였죠. 나은이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 그 박주호 선수의 와이프 이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에게 나은이 잠재 의식 속에 계속 던져주는 거죠. 넌 강한 아이야. 괜찮아, 울지 마.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시 오게 되면 나은이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라는 건데 이 여성분은 앞에 에피소드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의 여성분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본인도 모르게. 결국에는 이 에피소드를 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사람은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더 잘 살고 싶어한다. 즉,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면서 보이는 행동을 바꾸고자 하지만 결과는 잘 바뀌질 않고 힘만 빠진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원인이 바뀌어야 그에 따른 결과도 바뀐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작가님이 말하는 원인은 생각.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난 부자다. 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승진하겠다. 뭐 사업을 늘려가겠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 등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자 한다면 난 그런 사람이다라는 어, 생각, 이 원인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52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뒤에 또 이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는 게 나 내일부터 부지런해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나 내일 몇 시부터 일어날 거고 일어나서 아 그거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행동 부분인 거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저는요, 제가 항상 적는 게 있어요. 거기 중에 하나를 공유를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나누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제가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 조금 여유 이런 걸 누리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더 멋있는 분들이니까요.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거는 여기서 저의 이 챕터 1의 평은 이래요. 우리는 의미 있고 위대한 존재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고로 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이왕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자. 살고 싶지 않은가? 뭐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즉 여기에 쓰여 있는 게 환경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본인 스스로 바꿔 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은 내 친구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이건 받아들여.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지를 하고, 오케이, 지금은 내가 이래.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지만 이렇게 변할 거야. 내가 변한 모습을 생각하라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써 있어요. 밑에는 제 글씨니까. 어디로 가냐? 여기 있다. 자, 이제 담대히 노를 저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모습,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의 모습, 그거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